사실 제가 제일 그 꼴배기 싫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왜요? 일단 저랑 옛날에 사업에 악연이 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모든 나라가 악연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특히 거래 관계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말로는 막 어마어마하죠. 인구가 3억 6천만 명, 3억 9천만이고 뭐 경제 규모가 또 막 성장하는 게 자원이 어떤 겉으로 보면 삐까번쩍합니다. 자, 인구는 2억 8,500만 명입니다. 아무튼 맨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투자해야 된다, 유리한 조건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털고 다니는데 이걸 나한테만 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다 가면서 이걸로 해갖고 여기저기 비교를 해보고 단물 빼먹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특이야, 얘네들? 종특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뭐 제가 이슬람을 비하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슬람 국가 애들 중에 계약한 거 시간 약속이나 이런 제일 안 지켜? 약속 안 지키는데 최악이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런 나라랑 전투기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 새끼들은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국한테 개발한다고 해놓고 한국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빌미로 해갖고 다른 나라에다가 거래를 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계약금만 건 거예요, 이 양아치들이. 되면 좋고 안 돼도 다른 나라에 가서 나 지금 한국이랑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니들이랑 거래를 하러 뭐 조건을 좋은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것도 하고 터키 것도 하고 개발 단계에 있는 거지만 응? 일본도 들여다보고 중국도 들여다보고 안 들여다본 데가 없습니다. 이 얘네들이. 근데 걔들이 간과했던 건 뭐냐면 미국이 모든 그 기술 전수를 안 한다고 그때 한국 전투기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 인도네시아가 돈 안 주고 분담금 안 내고 연체하면서 발뺌하기 시작한 게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 근데 한국은 이거를 4년 만에 자체 개발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도 빠르게 양산 체제를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개무시를 하고 딴 나라 전투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칸하고도 48대 계약했고요. 이미 라팔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 주고 지금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가 개발을 끝났다니까 전투기를 달라는 거죠. 저는 이 계약은 정상적으로는 절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응징을 받게 될 것인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급해서 찾아온 이 앵벌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관련한 뉴스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일단 지난해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후로 두 번째 만남입니다. 핵심 의제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공동개발 사업을 포함한 방산 협력 고도화가 핵심 의제고요.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주도국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눴고요. 이제 보니까 프라보워 대통령한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를 했고, 그래서 뭐 이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래요. 예, 네. 그래서 뭐 외교적으로 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거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고, 지금 실질적 협력 강화는 국방 및 방산,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원전, 에너지 전환, 조선, 뭐 다 해달라는 거잖아, 이거. 그림으로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에 문재인 정부 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프라보우는 얘 장인이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독재자였고, 그때부터 이 프라보우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권력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정치 가문화를 꿈꾸는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그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해서 러닝메이트로 이번에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조코 위도도는 정치 가문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고, 그래서 근데 동남아는 기본적으로 정치 가문이 대대로 그냥 헤쳐먹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대표적이죠. 프라보우 같은 경우에는 조코 위도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대대적으로 정치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위상 자체가 다릅니다. 위도도하고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의 우선 목표는 KF-21을 받기도 받는 거지만 KF-21에 관련한 현지 조립 생산 또는 관련된 부품 생산에 대한 기술 양도를 받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1조 원을 까줬잖아요. 그러니까 6천 원만 받고 1조 원을 까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까준 계약이 끝남으로 인해서 그때 1조 6천 원을 기준으로 했던 어떠한 계약도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16대를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지들 돈으로 사가고 현지 조립 생산 없습니다. 국내에서 조립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그냥 납품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요구하는 조립 생산 요구나 기술 이전 요구는 아예 안 들어줘도 됩니다. 지금 와서 1조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조 원씩 갖다 쳐바르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두 가지를 가장 원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우리한테 먼저 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현지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수출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도 줘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이번에 그 KF-21 관련해가지고 1호기 인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충격적이었냐? 양산 1호기가요. 복좌기였어요. 2개였다고, 조종석이. 거기서 앞뒤로 다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 KF-21 블록1은 사실은 단좌기입니다. 근데 복좌기를 보여준 거예요. 1호기로 완성했는데 복좌기를 먼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조종사가 2명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좌기를 만든 이유는 앞에는 전투 조종사고 뒤에는 AI 관련된 편대 비행 조정을 할 수 있는 AI 관련 전투사가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복좌기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양산 1호기를 복좌기를 먼저 만든 거야. 그래서 한 대만 있는 줄 알고 공장을 들어가 봤어요. 이미 5번기까지 조립이 돼가지고 도장을 해놓은 상태인 거야. 5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공장 구석에서 아직 3단 분리가 돼 있는 비행기들이 있는데, 조립 직전에 비행기가 있는데, 15호기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15호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그거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이잖아. 네. 3월 달에 1호기를 넣었는데 이미 15호기가 조립 직전 상태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3개 이렇게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올해 얼마나 생산될지를 모르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복좌기를 했냐는 거지. 심지어 안에서 5번까지 조립이 끝나 있는 5대가 다 복좌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련하려고 복좌기를 먼저 뽑았다.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관이 뒤에 타서 훈련하려고 복좌기를 먼저 뽑았다는데 우리나라 비행기는 처음 기초적으로 우리 훈련기나 이런 비행기들이 단자기 상태에서 이미 조정 훈련을 끝내놓고 넘어가기 때문에 복좌기를 훈련용으로 많이 뽑았다는 거는 이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얘기고 애초부터 지금 우리는 6세대 전투기 관련해갖고 편대 비행을 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기 체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5기가 동체가 확보가 돼 있고 지금 기존에 우리 그 시험용으로 만들었던 기체가 5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올해 우리 국군에 납품되기로 20대, 즉 국군 수요량은 이미 생산이 끝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후에 그 20대가 어떤 형태로든 납품은 뭐 테스트하고 뭐하고 하는 동안에 되겠지만 일단 비행기는 만들어져 있는 거고 3월 이후 4월부터 만들어지는 비행기들이 대부분 수출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블록 1 수출기들. 그래서 이 블록 1 수출기들은
인도네시아는 이 복자기를 달라는데 안 줘요, 걔들한테는. 단자기 형태로 된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나눠줄 건데, 이건 역시도 필리핀이나 폴란드에 먼저 주고, 인도네시아는 배정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인도네시아는 16대를 사는 거를 우리나라한테 돈을 빌려서 살라 그래요. 근데 인도네시아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 인도네시아가 신용이 높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 수출입은행이 이 분담금 빵꾸를 낸 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신용 등급을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갖고 우리나라 비행기를 인도네시아 산다는 건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엄청난 보따리들을 들고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따리라 하면은 네.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인도네시아가 니켈 점유율이 전 세계 매장량 생산량이 1위입니다. 네. 약 전 세계 42%를 인도네시아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거든요. 니켈이. 요거를 이제 공급망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LNG와 석탄의 핵심 공급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항로가 이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가 풍부한 지열 수력을 활용해서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거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에너지 이 수입 다각화 여기에 이제 동남아로 이제 분산을 해서 여기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리고 뭐 2억 8천 명 여기 젊은 시장이 있고 아세안 GDP의 약 40%를 인도네시아가 차지를 한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는 베트남, 태국과 함께 대부분의 GDP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무관세 수출의 전초 기지까지 될 수도 있대요. 인도네시아 생산 거점을 하면은 아세안 6억 명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라팔, 그리고 터키 칸, 미국 F-15, 중국 J-10, 예, 이렇게 네 종류 다 계약을 했어요. 네, 다 들여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에는 단자형으로 계약을 했다가 인도네시아가 계속해서 복자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조종사 훈련 때문이래요. 한국 교관을 탑승을 같이 시켜가지고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을 훈련하게끔 만들려는 거래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죠. 그러려면 우리 훈련기 사. 훈련기 사서 하면 똑같이 배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국장이 말한 것처럼 자원이 있는 건 아는데 다른 데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오래전부터 돼 있었어. 아세안 국가들은 다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특별히 붙잖아. 특별히 붙는 거 저 특별히 이제 딴 데 가서 이거 안 하고 한국한테 전담으로 준다. 한국한테만 우선권 내지는 독점권을 준다라는 게 붙어야 뭐가 됐든 네가 해달라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원전이 됐든 핵잠이 됐든 뭐 석유 자원 개발이 됐든 석탄 개발이 됐든 수소가 됐든 그거 우리가 해줄 수 있어. 근데 지금처럼 간보고 장난질 치면 그때는 너 오한마 준비한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우 세밀한 MOU가 쓰여지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인도네시아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콧뚜레를 확실히 꿰가지고 지금까지 국제시장에 흔들기만 했던 그놈의 자원개발, 신도시 개발 뭐 어마어마하게 할 건 많아요. 인구도 많고 많으니까 그것들에 대한 한국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길들이기를 아마도 이번 조약에서 진행을 하실 걸로 보여지고 거기에 사인하는 대가로 애따 훈장이나 하나 가져가. 라고 챙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석열이라면 우리가 되게 걱정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실리를 따져가지고 관련된 계약 과정에서 우리 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준비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